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2023 슈리베다의 디자인 유어 라이프 위크 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2023년 1년간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 슈리베다의 디자인 유어 라이프, 매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을 해서 함께 도전하는 챌린지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1년 동안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식습관, 생활습관, 마음습관, 수면습관,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 함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디자인 유어 라이프 위크 3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남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우님도 잘 돌아가셨는지요? 생일 축하 감사드리고, 유정민님도 안녕하세요. 다 잘 오셨습니다. 박순애님도 엄청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크 3의 주제부터 말씀을 드리고 한번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지난 2주 동안에 디자인 유어 라이프에서 다루는 영역들 4가지를 소개를 한 다음에 제가 연말과 연초에 하는 연행사, 자기평가서, 그리고 연간 계획서 만들기에 대한 영상과 피드들을 지난주 한 주 동안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새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경제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 개인적인 소망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우선 정리를 하시고 이번 주에 들어오시면 더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을 못하신 분들은 정리를 해서 다시 같이 출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크 3의 주제는 음식이 여러분의 무드를 결정한다 라는 주제였죠. 저희가 디자인 유어 라이프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4가지 영역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음식 파트부터 차근차근 매주 진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고요. 네. 그 디자인 유어 라이프에서 다루고 있는 4가지 영역에 대한 컨셉을 조금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우선 위에 보시는 것처럼 맨 위부터 음식, 여러분이 먹는 식사의 패턴과 모든 것을 포함한 종류를 포함한 식습관을 통틀어서 이제 음식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4가지 중에 한 가지인 수면, 여러분의 수면 습관, 패턴, 질, 이런 것들이 인생의 디자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꼭 알고 계셔야 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 습관입니다. 마음 습관이 음식과도 연결돼 있고 수면과도 연결돼 있다는 것을 이제 위크 1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요 3가지가 사실은 인도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 사람을 지탱하는 3가지 요소로 가장 강조하는 3가지 부분입니다. 음식과 수면과 마음 습관. 자, 이 3가지의 조건이 밸런스가 맞을 때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아유르베다 의학의 가장 큰 틀이 되는 건강법인데, 여기에 이제 제가 현대의학이나 임상영양학들, 그리고 꾸준하게 발표되는 논문 자료들을 공부를 해보면서 이제 현대에 와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맞는 생활 습관 영역에서 교정이 필요한데, 이 생활 습관에 들어가는 부분은 화학 제품을 멀리하는 습관, 케미컬 스트레스로부터 좀 멀어지는 습관, 이 4가지가 우리 삶에서는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것을 한 영역씩 차근차근히 위크별로 풀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네, K384님 잘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요소가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한 가지 요소에서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머지 영역까지도 전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점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쉬운 예부터 들어보자면, 여러분의 마음 습관 자체가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 마음 습관이라든지, 어떤 한 특정한 대상, 사람이나 물건이나 욕구에 대한 집착이 강하신 분들, 이런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이 강해졌을 때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뭐 급체한다든지 소화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과학적으로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양이 부족해지면 스트레스, 몸이 물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저녁에 다시 밤에 수면이 이를 때까지 스트레스인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기관도 운동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뇌로 피가 쏠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위장에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평상시에 먹던 음식을 드셔도 소화력이 많이 떨어지는 뭐 이런 것처럼 수면의 패턴에 따라서도 여러분의 소화력, 음식과 마음 부분 전부 다 이제 연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떠나서 생활 습관에서 유입이 되는 케미컬 스트레스, 화학 제품을 통해서 유입이 되는 스트레스는 이런 음식, 수면, 마음 이 영역 모두 다 한꺼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호르몬을 교란하는 물질이라든지 항생제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건강을 굉장히 심각하게 위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인 큰 얘기를 드리다 보니 이게 처음으로 정말 뭐 라이브를 접해 보시거나 저희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생소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히 풀어가 볼 텐데, 오늘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음식 부분입니다. 자, 음식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조금씩만 주기 시작하시면 수면의 질이 향상될 수 있고 마음의 패턴이 바뀔 수가 있고, 오늘 이제 위크3의 주제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먹는 음식이 여러분의 무드, 마음, 상태, 기질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 과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바꾸기 시작하시면 연쇄적으로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건강을 챙겨야 할지 모르겠다. 영양제를 사 먹어야 되나? 뭐 헬스장을 다녀야 되나?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실 때 가장 먼저 임팩트 있게 시작하실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음식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쭉 출발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네 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손을 대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음식이고, 식습관을 바꾼다 라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아이템을 먹을 것인가, 어떤 식단을 꾸릴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아유르베다 의학이 보고자 한 것은 영양소, 음식의 효능, 이런 음식의 성질,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먹는 사람의 소화력을 가장 먼저 1순위로 고려하게끔 자기 자신의 소화력 상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이제 아유르베다의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먼저 바꾼다고 하는 것은 나한테 딱 정해져 있는 체질별 식단이라든지 뭐 저탄고지라든지 과일식이라든지 뭐 자연식물식, 마크로비오틱, 뭐 사찰음식, 비건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대상을 보고선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본인의 컨디션을 체크해서 이 컨디션에 가장 알맞는, 내 소화력 컨디션에 가장 알맞는 식사 접근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정해진 식단을 거기에 본인을 맞추시는 것으로는 장기전으로 가서는 사실상 효과를 보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음식을 먼저 바꾸시는 것부터 출발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음식을 바꾸는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멘탈리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음식으로서 호르몬계 이상의 영향이 오시거나, 특히나 뭐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라든지 호르몬 불균형 문제가 생긴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각종 스트레스, 음식에서 받는 스트레스, 화학적인 스트레스, 피로 누적, 뭐 과로, 모든 것들이 집약돼서 대사가 바뀌기 시작하는 성인병 그룹까지, 뭐 흔히들 말하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질병이다 라고 불리는 뭐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증상을 보고 달려들지 않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이 사람의 삶을 봤을 때는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질병들이거든요. 늦지 않는다면, 시기를 너무나 늦추지 않는다면, 그리고 특히나 뭐 가족력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유전
직접적으로 뭐 갑상선, 유방, 자궁의 질환을 리스크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젊은 나이에 음식을 바꾸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뒤집는 것은 음식으로서, 보조요법으로서,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것으로서 충분히 되돌리실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뭐 호르몬 불균형이라든지, 성인병 그룹이라든지, 웬만한 질병들은 되돌릴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시기를 놓치지만 않으시면. 다만 이제 무서운 점은, 가족력을 앓고 태어난다는 것, 뭐, 대대손손 내려오면서 특정한 부위에 이제 상처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상처를 가지고 태어난 부위를 본인이 평소에 음식이나 수면이나 뭐 생활 습관 부분에서 이것을 잘 보듬지 못하고 여기에 계속 상처를 내고 염증을 나게 하는 라이프 패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빠른 나이, 젊은 나이에 무서운 질병들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력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싶다면 또는 이제 뭐 막 질병이 시작된 뭐 앞서 열거했던 질병들이라면 음식을 바꾸는 것으로 빨리 되감기를 하실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이제 아유르베다 의학적인 측면도 있지만 현대의 임상영양학에서도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할 때 질병 되감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음식을 꼽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투자하셔야 될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변화가 생기는 것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음식을 바꾸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제 아유르베다 의학식으로 표현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소화력을 존중하는 식습관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에너지가 세이브가 되고 자정작용, 디톡스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비축하기 때문에 음식을 바꾸시면 이런 식으로 자기 소화력을 높여가고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미생물,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과 싸워서 이기는 능력을 키운다. 라는 언어적인 표현으로 접근을 했다면 이제 현대의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장내 미생물을 건강한 미생물군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 방식이 아유르베다에서 말하는 소화력 부분이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뭐 건강 챙길 때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요거트를 먹어야 되고, 그죠? 요거트를 왜 먹는가? 속이 편하려고 먹는데, 속이 왜 편해진다 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건강에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뒷얘기들은 우린 사실 뭐 잘 들으려 하지 않고 무조건 유산균을 먹어야 속이 편하고 그러면 건강해진다. 뭐 이런 심플한 정도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유산균도 엄청 사드시고, 그 유산균을 사 먹는 이유는 장 속에 균들을 나한테 유익한 균들로 채우겠다라는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쁜 균들이 힘을 발휘해서 그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을 꺾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유익한 균들, 유산균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을 바꾸는 방식은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로 가능한가? 프로바이오틱스나 예전에 말했던 뭐 유산균 이런 거랑 같은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좋은 균을 의미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것은 좋은 균을 먹는 거고요. 좋은 균을 먹었으면 이 균이 먹고 자랄 먹이를 계속해서 꾸준히 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음식의 역할이고요. 근데 이거를 음식으로 하지 말고 약물로 해라. 편하게. 해서 나온 편법 아닌 편법이 바로 프리바이오틱스가 되는 거예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들. 이것들을 이제 일종의 미생물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장 건강을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합쳐서 영양제 보충제까지 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뭐 결과는 어떤지는 드셔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드라마틱한 뭐 개선을 바라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장 속에 있는 나쁜 균들이 죽고 새로운 균들이 제대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서포트되는 식단의 변화가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밖에서 아무리 좋은 유익한 균을 아무리 넣어주셔도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기존의 닭발과 치맥과 햄버거와 감자튀김과 콜라를 먹고 자란 장 속에 있는 유해한 균들이 세력을 넓힌 상태에서
알약으로서 아무리 좋은 균을 아무리 넣어주셔도 또는 매일같이 요거트를 퍼먹어도 유익한 균을 아무리 넣어주셔도 내가 식단을 바꾸지 않으시면 그 음식을 먹고 자라던 균들이 굶어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장 속의 환경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나쁜 균을 죽이고 좋은 균을 입히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는 선택이지만 나쁜 균을 죽이는 방법은 여러분이 쉽게 의학적으로 접해 오셨던 것들이 바로 항생제가 하는 일들이 그런 거고요. 장 속에 또는 우리 몸 속에 지금 유해한 균이 들어왔으니 항생제를 먹어서 균을 다 죽여버리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생제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러면 장 속에 뭐 유해한 균들이 많으니 뭐 약을 통해서 그걸 잡고 좋은 유익한 균을 넣어주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신다면 얼마 안 가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항생제의 특성상 항생제를 먹었을 때 설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항생제가 하는 역할은 유익균이건 유해균이건 장 속에 들어가서 모든 균을 파괴해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무서운 점은 여러분이 체내에서 빼내고 싶은 유해한 균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유해균이 생기고 그 항생제가 다스릴 수 있는 균종 이외의 것들을 또 자라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전쟁을 해서 죽이고 내가 병을 치료하겠다라는 방식으로 가시면 그 균들이 자라고 있는 우리의 몸, 주인공이 죽어가는 형태로 가버리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해지시고 싶으면, 소화력을 개선하고 싶으면, 그거를 통해서 무드가 바뀌고 호르몬도 일정해지고 건강해지고 싶으시면 내가 평상시에 먹었던 음식을 바꿔서 내가 평상시에 먹어서 키웠던 유해균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 전쟁에서는 승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충제, 영양제, 프로바이오틱스 사드시는 걸로 장 건강이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어느 시대보다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와 뭐 장 운동 관련 약을 이렇게 많이 먹는 세대가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도 역대급으로 많이 들여가고 있음에도 건강해지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은 그 건강 챙기겠다 해서 장 건강 영양제는 이만큼 드시면서 매번 식단은 계속 사 드시고 데워 드시고 배달의 민족 이런 식으로 가시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비싸게 유산균 먹고 그 유산균이 먹고 자랄 브로콜리, 콩, 잡곡, 뭐 현미, 고구마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 유산균은 유산균대로 드시면서 김밥, 촉국, 그죠? 튀긴 음식들, 가공식품들, 빵, 떡 이렇게 계속 가시면 굶어 죽을 일이 없단 말이죠. 나를 아프게 하는 유해균들이 굶어 죽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유해균들이 자란다는 거는 여러분의 잠재적인 질병을 키우는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이 장내 미생물이 어떤 균종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이제 대변 샘플만 실험실에 보내도 이 사람이 잠재적으로 어떤 암을 발전시킬 수 있고 위암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대장 질환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뽑을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뭐 이미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의 균종을 빨리 바꿔줘야 한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의학에서 하는 요법이 바로 건강한 사람의 대변 샘플을 아픈 사람의 대장에다가 이식을 하는 그 변 이식하는 수술도 이제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여러분이 장 속에 가지고 있는 유해균들은 장기적으로 그 균이 특정 질병을 발현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하루라도 빠른 시기에 음식을 통해서 전환을 하셔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족력의 스위치를 누르지 않을 수도 있고 발병을 시킨 질병들도 그 균들을 굶어 죽임으로써 빨리 뒤집으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절대로 배반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드신 그만큼
체내에 쌓이고 그것을 먹고 자란 미생물들이 건강을 유지를 시킬 수도 있는 반면에 면역력을 끌어올릴 수도 있는 반면에 모든 질병을 터트릴 수 있는 잠재적인 스위치를 만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빨리 건강하게 바꾸셔서 미생물군을 건강한 쪽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위크 지나가면서 차례대로 어떻게 전략을 해서 나가야 되는지는 차근차근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우선 음식 자체를 바꾼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아셔야겠습니다. 위크3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강조를 드리고 싶고 음식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의 장 속의 환경을 바꿀 수 없다는 것 반드시 알아두시면서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가 음식이 무드를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지금 앞에서 장내 미생물을 바꾸시기 위해서는 음식을 건강한 것으로 꼭 바꾸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처럼 드시는 음식을 계속해서 드신다면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발병을 막을 수도 없고 이미 터진 질병을 되돌릴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음식을 통해서 장 속에 유익한 균들이 자리를 잡고 세력 싸움에서 유해한균과 유익한균의 세력 싸움에서 이기기 시작했을 때 생겨나는 변화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여러분의 기분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음식을 건강하게 먹어서 뭐 전체적으로 건강해지니 뭐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컨셉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삶에 가장 중요하게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긍정적으로 욕구를 내어서 힘을 내어서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가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 행복 호르몬은 여러분의 장 속에서 거의 한 85% 정도 그 이상 장 속에서 이 호르몬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건강한 장 속에서 여러분의 뇌의 컨디션, 나의 무드, 나의 기질을 결정할 수 있는 이 호르몬 분비를 위한 행복 호르몬이 장 속에서 대부분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음식이 건강하지 못하시면 절대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호르몬 자체의 분비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식이 망가지면 장에 누수가 생기고 장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장에 염증이 생기고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쉽게 지치고 피로하고 짜증나고 행복감이 지수가 떨어지는 것. 그래서 음식이 여러분의 기분을 결정하게 되는 이 순환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변화에서 시작하셔야 될 것이 그래서 음식을 바꾸셔야 여러분의 호르몬 체계 자체의 균형을 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유방이나 자궁에 문제가 생기는 호르몬을 기반으로 한 질병들 같은 경우에도 음식에서 기인하는 호르몬 변화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부터 출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바꿨을 때 가장 극적으로 무드도 개선이 되고 건강도 지킬 수 있지만 여러분의 나의 현재 식습관이 그래도 괜찮은 편인가 아닌가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의 현재 가지고 있는 장내 미생물들이 건강하지 못할수록 건강한 음식을 먹었을 때 거부 반응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저희 쿠킹 클래스나 이제 수업을 워크숍에서 저희가 음식을 해서 함께 여러 사람들과 먹게 될 때 또는 저희 쿠킹 클래스에서 배워 가셔서 뭐 가족들이랑 했을 때 그 음식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단순하게 뭐 건강식은 맛이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평상시에 그 사람이 그러한 음식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장 속에 유익한 균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맛있다라고 느낄 건지 또는 이걸 먹었을 때 이거 콩맛 비린내 브로콜리 잔디맛 비트는 흙 씹어 먹는 것 같아 이런 리액션이 나오는 거는 지극히 단순한 이유예요. 그분의 장 속에는 그것들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균이 자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자동적으로 원하지 않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을 먹었을 때, 이거 먹는 거 너무 이상해, 건강식 맛없어 라고 바로 즉각적인 리액션이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상 가장 빨리 시작하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그 거부감을 깨는 방법도 역시 그 음식들을 차근차근히 눌려주시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알약도 없고 수술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식으로서 차근차근히 바꿔 가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 찜채소나 잡곡이나 뭐 건강식으로 대표되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뭐 쿠킹 클래스에서 하는 음식이나 유튜브에 올라가는 음식들을 먹어보고서는 도저히 이러고 못 살겠다 하신다면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거다라는 경각심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호르몬의 합성 자체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고 뭐 세로토닌 분비도 왕성해지기 시작하면 행복감, 만족감도 올라가실 거고, 행복감과 만족감이 올라가는 동시에 호르몬 내분비계 기관의 안정이 꾀해지기 때문에 신경적으로도 굉장히 안정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에도 음식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요거는 뭐 단순하게 대입을 해보셔도 됩니다. 뭐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자면,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저녁에 똑같은 직장을 퇴근하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 6시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그래도 피곤하지만 내 몸을 생각해서, 내 수면의 질을 생각해서 내일은 조금 더 컨디션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내가 요리를 해서 깨끗한 한식을 차려서 먹었다. 밥을 먹고 나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냥 불을 끄고 잔잔한 뭐 라이트 밑에서 뭐 책을 보다가 편안하게 잠들었다. 또는 뭐 요가 니드라를 하면서 명상을 한 후에 잤다. 그러면 이렇게 잔 사람의 수면의 질이 어떨지와 똑같은 직장을 다녀와서 퇴근을 했습니다. 밥하는 거는 말도 안 되죠. 끔찍하죠. 나 피곤해 죽겠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안 되겠다. 지금 피곤하고 나발이고 이거는 풀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어플을 틀어가지고 치맥을 시킨 다음에 넷플릭스를 틀어가지고 수리남을 보면서 9시, 10시, 11시까지 맥주캔을 두세 캔 까고 치킨을 먹고 누워서 불을 끄고 자려고 한다. 그럼 이 두 사람의 수면의 질의 변화가 어떨지는 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그때 어떤 음식을 먹었냐에 따라서 수면 퀄리티 자체가 달라져 버리고, 다른 수면 퀄리티를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날에 소화력까지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치킨에 맥주를 때리고 늦게 잠을 뒤척이면서 주무신 분들은 아침에 당연히 그 영향으로 소화력이 더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에 먹는 것도 소화가 불편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 변화가 가장 어떤 상황에서도 1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적어도 3주, 21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매직 넘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도 그렇고 현대 의학에서도 그렇고 매직 넘버로 불리는 것이 보통 21일입니다. 여러분의 장 속에 있는 균들이, 유해한 균들이 굶어 죽고 유익한 균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는데 미니멈으로 주셔야 되는 시간은 21일이란 말이죠. 21일 정도를 투자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40년을 엉망으로 먹었다. 그런데 21일을 투자하면은 무드가 바뀔 수 있고 수면의 질이 올라갈 수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출발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 도전을 해야 하는 이유와, 만약에 스타트를 끊으신다면 포기하지 않고 적어도 도전을 해봐야 될 매직 넘버는 21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오늘 드렸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음식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으로 첫 스텝을 꼭 끊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임팩트가 강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것도 음식을 바꾸는 거고요. 음식에서 투자를 아끼시고 음식에
정당하게 지불을 했어야 할 노력과 시간과 금전적인 것을 세이브 하시면 나중에 장담컨대 나이가 들어서 그 비용 그대로 병원비와 약값에 지불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음식을 바꿔서 자기 인생에 조금 더 투자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이 여러분의 기분을 결정을 합니다. 이거를 꼭 잊지 마시고 내가 먹는 음식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음식들을 대하고 있고 어떤 음식들을 선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날그날의 기분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음식이 여러분의 기분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 따라서 음식을 결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짜증나니까 됐어. 이거 먹을 거야. 오늘은 기분이 우울하니까 이거 먹고, 저 때는 좋아서 나쁜 거 먹고, 나쁘니까 나쁜 거 먹고, 이런 식으로 절대로 기분 따라서 음식을 선택하는 습관을 올해는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본인한테 어떤 음식이 맞는가 아닌가를 잘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스스로 본인이 가장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위크별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예요. 음식에서 어떻게 출발을 하면 좋다. 근데 이 출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왜 내가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데? 건강하게 먹는 거 뭐 영양제 보충제로 그냥 때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건강한 거 그냥 좀 나가서 샐러드 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수준으로는 여러분 속에 장 속에 있는 이 좋은 균들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컨디션으로 태어났어요. 저도 소화력이 그지 같은 애로 태어났습니다. 그지 같은 소화력으로 태어난 거는 유전적인 부분이 크단 말이죠. 저는 제왕절개를 했고 소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이에게 평생의 소화력을 최악으로 시작을 하는 최악의 선택법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근데 그 상태로 태어나서 저에게 맞지 않는 음식들을 건강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먹으라는 이유로 우유를 먹거나 저에게 맞지 않는 음식들을 꾸준하게 먹어왔단 말이죠. 왜냐하면 방법을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의 인도에 공부를 하러 가기 전까지 건강하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도 없고 장 속에 항상 건강하지 못하니까 행복감을 느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바꿔야겠다, 개선해야겠다, 나를 살려야겠다 하는 심정으로 이제 인도를 덕분에 가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감사하게 살고 있지만 음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특히나 몸과 마음의 건강을 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시고 빨리 꼭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단계를 지나서 복잡해지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화학적 스트레스와 과로와 수면 부족과 음식이 엉망인 상태에 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로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시면 나중에 이거를 풀어내실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음식으로도 안 되고 수술로도 안 되고 약물로도 안 되는 단계가 와버린단 말이죠. 이거를 가장 빨리 출발할 수 있는 거 음식을 빨리 풀어내시면 주변의 것들이 달라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크 3에서는 음식을 바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천하장사급 소화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쉽게 탈이 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다 다르단 말이죠. 이걸 먹어서 괜찮은 사람, 저걸 먹어서 괜찮은 사람 다 다르지만 각자에게는 그것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다 존재를 합니다. 체질 때문에 그렇게 소화력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을 이유는 없어요. 이것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누구에게나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라이브 정리된 부분 이렇게 하면서 위크3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늘 드렸던 내용들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포스팅은 매일 이제 저녁 8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저 여수. 네. 이번, 이제 내일 모레 뵙겠네요. 오늘 이제 라이브 하신 거에서 또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올려주시고요. 남희정님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저녁은 주로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저희의 식습관은 거의 정해져 있는데, 아침은 그냥 차를 한 잔 마시는 거, 점심은 밥이랑 볶은 야채를 도시락으로 싸가는 거는 이제 병원에 갈 때는 그렇게 가고, 스튜디오에 가서는 저희가 이제 인스타에 종종 올리는 저희가 하는 음식들을 해 먹고, 저녁은 보통 한식을 해 먹습니다. 한식을 해 먹거나 가족들을 만나서 한식을 같이 먹거나 제가 따로 퇴근해서 해 먹거나, 사 먹기도 저는 좀 많이 사 먹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에 출근을 하면은 스튜디오에서 일이 늦게 끝나면은 매니저님이랑 종종 사 먹습니다. 근데 사 먹더라도 좀 괜찮게 사 먹는 방법은 항상 존재를 해요. 저희가 보통 이제 스튜디오에 출근해서 점심을 선생님들이랑 같이 제가 해 먹고 저녁을 사 먹게 되면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싼 거를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식비가 좀 많이 나와요. 싼 거를 먹지 않는다는 거는요, 비싼 식당, 고급 레스토랑에 간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고, 뭐 그런 데를 갈 수도 있겠지만, 식재료가 비싸서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식재료의 퀄리티가 좋다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깨끗한 음식이라고 느낄 수 있는 곳들이 종종 있어요. 주변에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사 드셔도 퀄리티가 조금 좋은 음식들, 식재료의 퀄리티라도 보장을 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최대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음식학 과정을 수업을 듣는 분들과는 제가 이제 어디 가보고 여기 되게 맛있어요 해서 이제 추천해드리는 곳들 많이 있거든요. 그게 뭐 무슨 뭐 채식 식당을 가고 샐러드집 가고 이런 것 안 하거든요. 되게 맛있는 한식집이나 뭐 양식집이어도 진짜로 요리를 잘하시고 깨끗한 곳이면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데, 그런 것도 이제 여기서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녁도 항상 비슷하게, 저녁은 한식, 점심은 잡곡밥에 채소볶음과 아니면 스튜디오에서 해 먹어도 뭐 찜채소랑 이런 거 먹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소화시킬 시간 없고 자기 전에 배고파 죽겠을 때 뭘 먹는 게 좋을까요?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주무시죠. 뭐 아니면은 최대한 허용한다. 그러면은 뭐 따뜻한 캐슈넛 밀크나 두유 정도를 생강가루를 넣고 마신다. 뭐 그 정도는 수면 신경 안정에도 도움이 되니까. 뭐 카모마일 티도 좋고요. 카모마일 티, 캐슈넛 밀크에다가 뭐 생강 가루 같은 거 넣어서 먹는 거. 이런 정도는 이제 무리가 심하지는 않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좀 라이브가 길어졌는데, 또 궁금한 거 없으시죠? 이제 다시 보기는 뭐 유튜브에도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요. 음식 바꾸는 거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음식에 엄청난 투자를 하시고 이것저것 다 해보신 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가장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서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나머지 영역을 볼 수 있게끔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어요. 음식은 음식이 해줘야 되는 영역이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음식으로서 여러분이 채워주셔야 될 부분을 꼭 채워서 꼭 해보시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올해 내내 나머지 세 개 영역까지 다 건드려 볼 테니까요. 음식을 꼭 오늘부터
내일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과 비슷하게 먹이면 되는가, 어떤 어른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은 최대한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들로 습관을 들여주시는 것이 좋아요. 애들이 왜 이렇게, 얘는 왜 이렇게 얌전하지가 못할까? 얘는 왜 이렇게 주의가 산만할까? 얘는 왜 이런 거를 좋아할까? 왜 이런 것만 맨날 먹는다 그럴까? 하신다면, 아이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통 부모님들이 먹는 습관을 따라가고, 집에서 먹게 되는 것들에 익숙해지고, 그 균종 따라서 자리가 이미 잡혔을 거기 때문에, 그 음식들을 먹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술도 먹었다가, 뭐 담배도 먹었다가, 맨날 배달 음식만 먹었다가, 뭐 이런저런 거 완전히 굴르고 구를 대로 해서 나중에 가서는 웬만큼 센 거 먹어도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잖아. 이제는 막 커피를 두세 잔 먹어도 잠도 안 깨고 막 그 정도까지 가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출이 없었고 굉장히 연약한 장기, 그리고 이러한 자극적인 것들의 반응이 굉장히 극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랑 똑같이 먹는다라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겠죠. 아이들에게 같은 양의 카페인이 조금만 들어와도 아이의 집중도가 확 무너지고 굉장히 불안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음식이 조금만 짜도, 그리고 조금만 뭐 카페인이 있어도, 조금만 싸구려 막 이런 시럽 들어간 음료를 조금만 먹는 걸로도 애들은 엄청나게 불안해지고 엄청 피부에 심한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꾸준히 자극적이지 않은 것에 노출을 시키셔야 아이가 그런 걸 먹는 거에도 익숙해질 겁니다. 햄버거를 자꾸 먹이다가 유튜브를 틀어주고 조용히 하고 이거 햄버거 먹고 감자튀김 먹고 콜라 먹다가 아이가 채소찜을 갑자기 준다고 해서 먹을 수가 없는 것 똑같은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자랐을 때 어른이 됐을 때도 브로콜리 먹었을 때 잔디 맛이 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익숙하게 건강한 음식들을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꾸준히 가족 전체 구성원이 그런 음식을 함께 즐기는 무드가 형성되는 게 사실 가장 좋겠죠, 그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 요가님,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말했는데 기생충 관리 같은 경우에는 구충제를 먹습니다. 네, 구충제를 먹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라이브 긴 시간 동안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 주 위크3 음식이 무드를 결정한다의 명제를 잊지 마시고 한번 한 주간 내가 먹는 음식이 내 기분을 결정한대. 그러니까는 그냥 헛딱지 난다고 이거 먹지 말고 오늘은 좀 나를 위해서 건강하게 먹어보자 하는 거를 일주일간 같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도전해보시고 궁금하신 거나 어려운 거나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 디자인 유얼 라이프 챌린지 프로젝트 2023에 나도 동참해서 하고 있다. 라이브를 보고 나도 실천하고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의 포스팅 올려주시면서 저희 태그 해주시고 디자인 유얼 라이프 태그 해주시면은 저도 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 더 드릴 수 있도록 피드백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화이팅 하시고 늦었습니다.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